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몽펠리에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페이 사바니의 마한마 수비 조율을 담당하는 오베라기치와 측면 수비수 차토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아이에우, 카즈미르, 케츠타, 조우아우이, 키탈라가 결장하지만 공격진 구성은 그대로 유지돼 전방 활동량은 큰 타격이 없다. 몽펠리에 18위는 강등권 탈출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반등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오베라기치와 차토의 부상은 측면 수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전진 이후에 수비 전환 속도도 늦어져 상대 역습에 매우 취약하다. 중원에서 사바니에의 활약에 의존하는 구조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고립되며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르하브르 16위는 최근 실점은 많지 않지만 공격에서 효율성이 부족해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이탈 없이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몽펠리에가 전방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주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르하브르가 원정에서도 실속 있는 전개로 득점을 노릴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몽펠리에는 수비 중심축 부상으로 수비 전환 타이밍과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르하브르는 수비 조직이 안정돼 있으며 전방 활동량이 꾸준하다. 양팀 모두 결정력이 약하지만 흐름은 르하브르 쪽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다. 무너진 몽펠리에의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면 르하브르의 실리 전술이 통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몽펠리에는 팀 내 동기부여에 비해 경기 내용이 매우 무기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수비 공백이 누적되면서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르하브르는 득점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의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어 실리 축구에 적합한 경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양팀의 전력 대비 흐름을 종합하면 르하브르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몽펠리에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랭스 포메이션 5-4-1 주축 선수 디아콩, 나카무라, 아탄가나 에도아, 가브리에우 모스카르드와 카드라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중원 압박과 전환 타이밍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에메아, 나나시, 리마레찰, 수비진의 오모베미델리, 미드필드의 디아라가 빠졌지만 전방 구성은 유지되며 공격 전개에는 큰 영향이 없다. 랭스 15위는 강등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승점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5-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지나치게 수비에 치중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고 부상 이슈로 인해 중원에서의 압박도 무뎌진 상태다. 측면 수비가 라인 깊숙이 내려앉아 스트라스부르의 이선 크로스와 공간 활용에 고전할 여지가 크다. 스트라스부르 6위는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가 높은 편이며 에메아와 나나시가 중심이 된 공격 조합은 좌우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리마레찰은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해 랭스의 수비 사이 간격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수비 라인에 부상이 있지만 점유율 기반의 운영 능력과 라인 조절 능력은 랭스를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랭스는 수비 중심의 전술로 인해 실질적인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측면 활용과 이선 침투가 강점이며 박스 앞 결정력도 우수하다. 랭스는 중원 압박 부재로 인해 후방만 무너지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정된 흐름과 전방 결정력을 보유한 스트라스부르가 원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랭스는 수비 라인을 촘촘히 내리고 버티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원 커버 약화로 인해 전체 라인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전방 조합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세밀한 빌드업을 통해 랭스의 수비 블록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경기 흐름상 랭스의 공격 전개가 무력하게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스트라스부르의 실속 있는 운영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랭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렌 포메이션 3-3-3 주축 선수 메이테, 올라이즈비, 칼리 뮤양도, 수문장 알렘다르와 수비 중심 세이두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옥세르 포메이션 3-3-3 주축 선수 트라우레, 페랑, 베어, 공격진 핵심 부하이-키알라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중원 조합과 측면 전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렌시비위은 최근 공격 전개에서 점점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후방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 세이두의 부재로 인해 3백 사이 간격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알렘다르의 결장도 골문 앞 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앙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는 전술이지만 공간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리면 실점 리스크가 커진다. 옥세르 12는 유사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도 수비와 중원의 간격 조절이 안정적이다.
트라오레와 페랑이 전방에서 볼을 끌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측면에서의 오버래핑 비중도 높아진 상황이다.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에 있어서는 렌보다 한 수 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며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렌은 골키퍼와 핵심 수비 이탈로 후방 안정감이 크게 무너졌다. 옥세르는 전술 밸런스를 잘 유지하며 실점 억제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렌의 전진 전개는 좋지만 뒷공간이 비어있어 역습 리스크가 크다. 렌의 수비 불안이 지속된다면 실리적 운영을 하는 옥세르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렌은 전방 압박과 측면 전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미드 상황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옥세르는 공격 효율성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전술적인 안정성과 수비 집중력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수비 불안 요소가 경기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옥세르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렌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포메이션 4-3-3-3. 주축 선수 솔랑케, 손흥민, 벤탄쿠르. 메뉴는 현재 리그 13위로 과거 위상에 비해 크게 떨어진 성적을 보이고 있다. 공격에서는 손흥민과 솔랑케가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원 조율과 후방 빌드업 안정감이 부족하다. 마르티네스, 헤븐, 히턴, 에반스, 마이누, 디알로 등 다수의 수비 및 중원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스쿼드 운용이 제한적인 상태다.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압박이나 전술적인 짜임새보다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비 시에는 라인 간격 붕괴가 자주 나타난다. 맨시티. 포메이션 3-4-3. 주축 선수 오누아추, 술레마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맨시티는 현재 4위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상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홀란드, 아케, 스톤스, 아칸지, 로드리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백업 자원과 중원 조합의 유연함으로 인해 경기력에는 큰 흔들림이 없다. 특히 마테우스와 술레마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개에서 활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중원 장악력에서 리그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퍼거슨 감독 시절에는 맨더비 경기가 흥미진진했지만 2025년 현재 시점에서는 맨시티의 일방적인 원사이드 경기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맨유는 수비와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심각하며 전술적 완성도 또한 떨어지는 상황이다. 반면 맨시티는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기반의 운영과 유기적인 전방 전개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빌드업 안정성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 매치업은 맨시티가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맨유, 수비 마이너스 중원 전력 대거 이탈로 조직력 완전 붕괴. 맨시티, 백업 가동 상황에서도 전술 일관성과 압박 강도 유지. 점유율 전개 속도 압박 효율 모두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 경기력과 전술 완성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토킹 코멘트. 맨유는 부상 이탈자가 많고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해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렵다. 맨시티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본기가 잘 갖춰진 팀으로 중원 장악과 전개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 현재의 맨더비는 이름값만 남았을 뿐 경기 내용은 맨시티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 3-4-3. 주축 선수 일리치, 홀러바흐, 스카크. 오그베무디아, 정우영, 스코프, 캡라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측면과 중원 운영에 연쇄적인 공백이 발생했다.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스코프 올센, 빈머, 티아고 토마스. 쿨리에라키스, 스반베리, 엔젤리, 비알렉, 마이르가 이탈했지만 전방과 미드필드 핵심은 출전 가능해 전술 완성도는 유지된다. 우니온 베를린 13위는 3백 시스템을 유지하며 좌우 윙백의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하지만 측면 자원들의 부상으로 공격 전개가 막히고 있다. 정우영과 스코프의 부재는 중원과 측면 모두에 영향을 주며 공수 전환 속도와 압박 지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방 일리치와 스카크는 활동량이 많지만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볼프스부르크 9위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 모두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스코프 올센과 티아고 토마스는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가 가능하며 빈머의 전방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이탈자는 있으나 포지션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고 특히 후방 빌드업과 미드필드 장악에서는 큰 손실이 없다. 배팅 핵심 포인트. 우니온 베를린은 윙백과 중원 자원의 동시부재로 측면 전개와 압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공격 전개와 전방 압박이 원활하며 중원 조합의 밸런스도 안정적이다. 우니온의 수비 간격은 넓고 압박 강도는 떨어져 볼프스부르크의 침투 플레이에 취약하다. 측면 주도권과 전방 압박 모두에서 우세한 볼프스부르크가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우니온 베를린은 전술적으로 측면에 많은 의존을 보이는 팀인데
해당 포지션에서 연쇄 부상이 발생하면서 공격 전개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전방과 중원에서의 압박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며 전개 속도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흐름은 볼프스부르크의 측면 돌파와 중원 압박이 우니온의 라인을 흔드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 포메이션 3-4-1-1-2. 주축 선수 레테기, 루크만, 데 케텔라에르, 팔레스트라, 포슈, 스카마카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핵심 전개 라인은 정상 가동되며 공격 유기성은 유지되고 있다. 라치오.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디아, 차카니, 이삭센. 중원 핵심 규행두지가 징계로 빠지고 누노 타바레스와 카스텔리아누스도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전방 중원 모두의 공백이 발생했다. 아탈란타 3위는 3-4-1-2 전형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 루크만과 데 케텔라이르의 이선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고 레테기의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도 살아있다. 스카마카가 빠졌지만 오히려 더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확보된 측면도 있다. 브라치오 7위는 전방 자원은 나쁘지 않지만 규행두지의 이탈로 인해 중원의 커버 범위가 확연히 줄어든 상태다. 볼 간수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며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을 상대로는 쉽게 볼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자카니와 이삭센이 측면에서 활로를 찾고 있지만 후방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아 전개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탈란타는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가 강하며 홈 경기에서의 주도권 장악률이 높다. 브라치오는 중원 핵심 규행두지의 징계 이탈로 빌드업과 커버력이 모두 약화됐다. 포메이션 상성상 아탈란타는 수적 우위로 라치오 중원 전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중원 싸움에서 밀릴 라치오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아탈란타는 유기적인 공격 전개와 강한 압박 구조를 통해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반면 라치오는 중원의 핵심이 빠지면서 템포 조절과 커버 범위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강한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포지션 상성과 흐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아탈란타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일곱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야돌리드.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후안미 라타사, 이반 산체스, 아말라. 바야돌리드는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머물며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후안미 라타사와 아말라가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전반적인 득점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비 산체스와 다비드 토레스가 징계로 결장하며 수비 안정감이 크게 흔들린 상태다. 여기에 마르코스 앙드레와 헤인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방과 후방 모두 결장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스쿼드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려운 흐름이다. 헤타페. 포메이션 4-1-3-1. 주축 선수 후안미, 카를레스 페레스, 코바. 헤타페는 현재 리그 12위로 중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포백 라인을 기반으로 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며 4-1-3-1 포메이션을 활용한 미드필드 압박이 강점이다. 후안미와 코바의 전방 침투가 날카로우며 카를레스 페레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인다.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력에 다소 기복이 있지만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선수 조합은 바야돌리드보다 앞서 있다. 바야돌리드는 현재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주전급 자원이 빠진 상황이며 선수 조합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헤타페는 전술적인 응집력이 높으며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수비 라인의 완성도와 조직력에서는 헤타페가 분명히 앞선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헤타페의 수비 안정성과 빠른 전개 속도를 중심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바야돌리드, 수비 핵전방 자원 동시 결장으로 라인 전반 약화. 헤타페, 4-1-3-1 기반의 안정된 포지셔닝과 미드필드 장악력 우세. 득점력은 제한적이지만 흐름은 헤타페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음. 조직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헤타페가 확실히 앞선다. 토킹 코멘트. 바야돌리드는 전방과 수비에서의 동시 이탈로 인해 전력 균형이 크게 무너진 상태다. 헤타페는 수비 집중력이 높고 미드필드 운영에서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다득점 경기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헤타페의 실리 축구가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야돌리드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여덟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 포메이션 3-3-3. 주축 선수 도브비크, 펠레그리니, 엘 샤라위. 살레마키어스가 징계로 빠지고 사우드 압두라미드, 렌쉬, 디발라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공격력과 측면 라인 전개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유벤투스. 포메이션 3-3-3. 주축 선수 블라호비치, 일디제, 코프메이너르스. 더글라스 루이즈, 밀리크, 캄비아소가 이탈했지만
핵심 3선 자원은 정상 가동되며 공격과 수비 균형은 유지된다. AS로 마유기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전개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디발라의 부상으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브비크가 활약하고 있고 펠레그리니와 엘 샤라위의 측면 연계도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살레마키어스의 징계 이탈과 윙백 부상으로 측면 깊이가 부족하다. 전체적인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지며 실점 이후 반전 능력도 제한적이다. 유벤투스 5위는 블라호비치와 일디지의 이선 연계가 활발하며 코프메이너르스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방 투입을 동시에 수행해 전술 완성도가 높다. 비록 더글라스 루이즈와 밀리크가 빠졌지만 전개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최근 경기에서 라인 간 거리 조절과 수비 커버가 안정화되고 있어 한두 번의 기회만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배팅 핵심 포인트. AS 로마는 디발라와 윙백 자원의 공백으로 공격 마무리와 측면 전개가 동시에 약화됐다. 유벤투스는 코프메이너르스 중심의 전개가 안정적이며 블라호비치의 결정력도 유지 중이다. 양팀 모두 수비 중심 전술을 기본으로 하지만 유벤투스 쪽이 골 결정력에서 확실히 앞선다. 전술 완성도와 마무리 싸움에서 유벤투스가 한 수 위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AS 로마는 빠른 전개는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줄 디발라의 부재가 너무도 뼈아프다. 유벤투스는 블라호비치 중심으로 마무리 싸움에서 앞서고 있으며 조직적인 수비와 중원 압박에서도 로마보다 우세한 구조를 보인다.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상 유벤투스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끝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9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 포메이션 3-4-3. 주축 선수 9-1이 하비우, 그린우드, 루이스 펠리페, 하릿, 문바냐, 호이비에르가 이탈했지만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툴루즈. 포메이션 3-4-3. 주축 선수 바비카, 캉보, 시에로, 니콜라이센, 슈미트, 아부크랄이 빠지며 수비와 중원에서의 조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마르세유 3위는 비록 중원과 수비 일부에 부상자가 많지만 전방 공격 조합은 리그 내 최상위 수준의 위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린우드를 중심으로 하비우와 구이리가 좌우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시에도 전방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툴루즈의 역습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툴루즈 11위는 현재 수비진에서 2명의 핵심이 빠진 상황이며 수비 블록 간격 유지와 커버링에서 심각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아부크랄의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 속도도 저하되었으며 중원에서 볼을 끌어주는 슈미트의 공백 역시 부담이 크다.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마르세유의 높은 점유율과 좌우 전환 플레이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마르세유는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방 조합이 정상 가동된다. 툴루즈는 수비 라인의 핵심이 빠지며 전술적 구멍이 생긴 상태다. 마르세유는 점유율 기반 전개와 압박 유지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수비가 붕괴된 툴루즈는 마르세유의 다방면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마르세유는 중원 공백에도 불구하고 전방 3인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측면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툴루즈는 수비 중심축이 빠진 데다 중원의 탈압박 능력까지 떨어지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홈에서 공격적인 전개를 펼칠 마르세유가 확실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 필살기.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10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포메이션 4-4-2. 주축 선수 아유세 페레스, 바리, 뷰캐넌. 비아레알은 현재 리그 4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유세와 바리를 중심으로 한 투톱 조합은 최근 경기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측면에서 뷰캐넌의 돌파가 위협적인 한편 아코마츠와 페페의 부상은 벤치 전력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 경기 운영에서는 점유율보다는 속도감을 살린 역습 전개에 강점을 보이며 4-4-2 라인의 전환 속도도 매끄럽다. 다만 수비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 이선 침투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 빌바오. 포메이션 4-2-3-1. 주축 선수 마로안 산나디,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윌리엄스. 빌바오는 리그 5위로 비아레알과 나란히 유럽 대항전 티켓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냐키와 니코 윌리엄스 형제를 활용한 빠른 측면 역습과 마로안 산나디의 중앙 조율이 강점이다. 루이스 대 갈라레타의 부상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들의 경기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며 운영 리스크는 크지 않다. 4-2-3-1 전형에서의 수비 전환과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공간 창출 능력도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공격 시 빠른 템포를 기반으로 하되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내리며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는 스타일이다. 두 팀 모두 유럽 무대를 바라보는 중요한 승부에서 만났다. 비아레알은 전방 투톱이 살아있지만 측면 조합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술 균형이 떨어져 있다. 빌바오는 윌리엄스 형제를 중심으로 공격 속도와 수비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팀이다. 양팀 모두 다득점보다는 실점 억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원 압박과 역습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팀은 빌바오다. 수비 조직력과 이선 연계 전술 측면에서 빌바오가 한 발 앞서 있는 경기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비아레알, 전방은 좋지만 측면 부상으로 전술 균형 흔들림. 빌바오, 윌리엄스 형제의 측면 전개가 매우 위협적. 중원 조합의 안정성과 수비 밸런스는 빌바오가 우세. 경기 흐름은 빌바오의 실리적인 운영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비아레알은 공격 조합이 강하지만 전술적으로는 부상 이탈자 공백이 분명한 변수다. 빌바오는 중원 구성과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며 윌리엄스 형제를 활용한 빠른 전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술 완성도와 전반적인 밸런스는 빌바오 쪽이 확실히 앞서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